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 미혼 여성입니다. 제이는 가명입니다. 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니 굉장히 부끄럽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용기를 내볼까 합니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자꾸만 생생한 성적인 꿈을 꾸는 겁니다. 꿈에서 저는 마치 요부마냥 대담하게 남자를 유혹합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대물을 품은 낯선 남자가 저를 탐욕스럽게 유혹하더니 어느 순간 우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헐떡이며 서로의 몸을 탐하고 또 탐합니다. 그의 대물의 강렬한 공격에 제 몸은 파도처럼 들썩이고 제 모든 세포가 깨어나 전율합니다. 어둡고 알 수 없는 공간은 제 고양이 같은 나직한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꿈속에서의 시간은 황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면 현실은 차갑고 비참하고 허무했습니다. 제이야, 뭘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여? 내 몸이 지금 남자를 원하잖아. 남자랑 자면 너 그런 꿈 안 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제 절친한 친구. 미나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 남자랑 자? 나 평생 남자 안 만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보고 연애하래? 너 김판식 그놈이 7년 사귀어도 바람 필 거 알았어? 어차피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미나는 무심한 척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 김판식은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마치 모델과 같은 몸매를 가진 여자와 뻔뻔하게 바람을 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남자친구의 거실 소파에서 뒹구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날의 충격적인 장면은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미나의 솔직한 조언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역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강렬하고 선명한 성적인 꿈 말입니다. 이 꿈은 제가 다시 남자와 잘 때까지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바쁘고 육체적으로 힘들면 그런 꿈을 꾸지 않고 깊은 무의식에 잠에 들까 싶어서 저는 헬스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근육질의 트레이너가 상담실에서 헬스 프로그램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인바디 결과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부족하신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다들 근육이 부족하니까요. 저 살도 빼시고 근육도 한번 붙여보시지요. 제가 식단 관리까지 철저히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순간 트레이너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트레이너의 떡 벌어진 어깨와 팽팽하게 터질 듯한 굵은 팔뚝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과 복근이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이상한 말을 불쑥 내뱉고 말았습니다. 저랑 잘래요? 네, 제 입이 미친 것 같았습니다. 원나잇을 제안하다니요. 그때의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낯선 내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잘래요, 나랑? 트레이너는 놀란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고 한동안 침묵 속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상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후다닥 헬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땅이 갈라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소주를 마셔도 쪽팔림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그때 문득 전 남자친구의 바람 현장을 보았을 때 전 남자친구가 했던 잔인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이야, 나 너 사랑해. 사랑하는데 잠자리에서 너 너무 못하잖아. 넌 남자를 흥분시키는 방법도 모르고 너무 소극적이야.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지만 나 너 사랑해. 저는 세상을 향해, 전 남자친구를 향해, 원나잇을 거절한 트레이너를 향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성적 매력이 없는 여자로 여기는 것 같아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수호라는 이름의 헬스장 트레이너였습니다.
아까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헬스장 등록 서류에 적어둔 전화번호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잠깐 만나자고 하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수호를 만나러 근처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아까는 일하는 중이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다시 보니 수호는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를 가진 잘생긴 남자였고 편안한 옷차림 속에서도 탄탄한 몸이 느껴졌습니다. 수호는 아메리카노를 두어 모금 마시더니 자신에 대해 길게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헬스 트레이너였던 건 아니고 대기업을 다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재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운동에 관심이 생겨 직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호의 말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와 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죠. 수호도 자기소개를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자와 자기 전 자연스럽게 밑밥을 까는 것이겠죠. 나가실까요? 하고 수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그의 세련된 검은색 차를 탔고 그 차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도시 외곽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불안한 마음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이 낯선 남자와 정말 자야 하나? 성병은 없을까? 혹시 위험한 범죄자면 어쩌지? 자고 나서 날 스토킹하면?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저는 수호를 따라 어두운 조명의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속옷은 이미 침대 아래 나풀거리며 떨어져 있었고 수호의 벗은 몸은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탄탄한 근육은 마치 그리스 조각상처럼 완벽했어요. 그것은 제 꿈에서 보던 그 대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수호가 조심스럽게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전율처럼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함께할 때는 그의 자존심을 위해 거짓 신음을 많이 내야 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입술을 꽉 깨물어도 진심 어린 신음이 제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고 모텔 방의 고요함을 깨트렸습니다. 너무나 좋았고 그 황홀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 이런 결심을 한 제 자신이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흐르던 쾌락의 순간 속에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첫 남자친구와 7년을 함께하고 헤어진 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이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홍수에 달아올랐던 몸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고 당황한 수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에게서 물러났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흐느낀 뒤에야 눈물이 그쳤습니다. 갈까요? 수호가 조용히 말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호는 제게 다정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데려다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모텔 주차장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성적인 꿈을 단 한 번도 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요. 수호에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버린 저 때문에 그가 얼마나 당황하고 불편했을까요? 어떻게든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우연히 한 조용한 술집에서 그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수호는 카운터에 혼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저를 발견하자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당시에 불편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수호 씨, 그때 미안했어요. 제이 씨,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이 씨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날 나쁜 놈 만들어요? 수호 씨 때문에 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울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랑 이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슬펐나 봐요. 내가 그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다 경찰에 신고당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다고요. 왜 제가 수호 씨를 경찰에 신고해요? 저 그때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었습니다. 수호는 어이없어 하더군요.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 말도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음. 아니, 말이 헛나와 버렸어요. 내가 미쳤다고 다시 제이 씨랑 자요? 앉아, 절대로 안 자요. 네, 좀 아쉽긴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딴 마음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호가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저도 수호를 따라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니 말이 술술 나오더군요. 저는 수호에게 남자친구가 바람났다는 이야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술을 한껏 마시고 나서 수호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저도 집에 갈 택시를 불렀고요. 수호는 키도 크더군요. 저는 수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호도 저를 바라보더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는 수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수호도 제 키스를 받아주더군요. 길거리에서 서로의 입술을 주고받은 게 자연스럽게 두 남녀를 모텔로 이끌었습니다. 한 번 해봤다고 자연스럽게 옷을 벗었고 한 번 해봤다고 자연스럽게 애무를 했습니다. 수호의 그것은 꽃꽂이처럼 서서 저를 즐겁게 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오늘 울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절대 울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호가 어이 이 자식아. 왜 이러지? 그러는 겁니다. 보니 수호의 그것이 죽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당황해 하더군요. 저는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수호가 그것을 살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것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자 수호가 저를 노려보더군요. 눈빛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수호는 제가 잡은 택시를 따라 타더군요. 택시 안에서 아무 말도 없던 수호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제이 씨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제이 씨가 우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충격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호 씨. 제 진심 어린 말에 수호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죠?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저만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저처럼 못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이 신기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너무 기쁘네요. 수호는 자존심이 상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잘한다니까요. 제가 운동량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휴, 저랑 끝까지 제대로 해봤으면 제이 씨가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 할래요? 저는 진심으로 수호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수호 씨가 갑자기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우리 약점도 똑같잖아요. 서로 못하는 거. 수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친구요? 정말 남녀 사이에 진정한 친구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호 씨랑 연애를 하려고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제 말에 수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친구라도 되어야죠 뭐.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요. 저는 원래 그런 일에 엄청 능숙하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못해서. 싫다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였는데 오늘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아요. 같은 처지에 동지가 생겼으니까요. 수호 씨도 저처럼 못하니까 이 감정을 함께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호는 갑자기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가보죠. 어디로요? 저는 순진한 척 물었지만 그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텔이요. 왜 거기에 가야 하는데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왜긴요? 우리가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죠. 수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서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 솔직한 질문에 수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제이. 너 따라와. 수호가 다급하게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모든 일에는 3세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 모르세요? 첫 번째는 제이 씨가 울어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뭐? 제가 잠깐 그런 상태가 되어서 실패했죠. 세 번째는 분명히 끝내주게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커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정말 좋으면 저랑 진지하게 연애라도 하실 생각인가요? 수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이 씨랑 진지하게 사귀어 볼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끈질기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갑자기 서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사랑 같은 거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연애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신물이 나요. 제 냉정한 말에 수호는 천천히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수호가 정말 포기하고 가버리나 싶었습니다. 그런 냉정한 말을 하는 여자는 매력이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수호의 마지막 인사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제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했고 수호가 트레이너로 일하는 헬스장이 아닌 다른 헬스장에 등록하여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별로 인한 아픔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아까웠고 남자에게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오직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화창한 봄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 남자친구 김판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예전처럼 제 마음을 설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판식은 그 자신보다 6살이나 어린 여자와 헤어졌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심지어 바람을 피우던 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저를 사랑했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이야, 너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너도 다른 남자 만나지 않고 지금까지 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너 나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뻔뻔한 그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결심을 끌어올리게 만들었습니다. 3세판 수호와 마지막 한 판을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충돌했지만 결국 감정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를 차갑게 돌려보내고 떨리는 손으로 수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술집에서 만난 수호는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운함과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3세판에요.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해. 수호는 고개를 돌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요. 제가 다시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싫어. 수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 자신 없나 봐요? 제가 살짝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수호가 마침내 저를 정면으로 노려보더군요. 그의 눈빛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안 하겠다던 수호는 어느새 술을 급하게 들이켜고는 저를 데리고 다시 모텔로 향했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우리의 뜨거운 기운과 대비되는 듯 했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호와 저는 마지막 한 판을 위해 태어났다는 듯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이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해야 했고 저는 저의 여성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서로에게 증명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던 우리는 어색함도 잊은 채 적극적으로 옷을 벗었고 적극적으로 상대를 애무했습니다. 감정이 솟구쳐 오르며 나도 모르게 흐느낌을 내뱉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헐떡였고 수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수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호는 완벽했고 우리의 그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행위를 마치고 그의 따뜻한 품에서 헐떡이고 있을 때 수호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좋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좋았어. 솔직한 제 대답에 수호는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더군요. 수호가 뒤이어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호에게 연락을 피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수호 말대로 정말 기가 막힌 한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빠진 육체적 행위는 순간의 황홀함 뒤에 더 큰 허무함을 남기더군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단순한 육체적 만족이 아닌 진실된 관계였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결국 말로는 부정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랑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저는 다시 수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 이제이 진짜 밀당 잘한다. 왜 또 연락했는데? 술집에서 만난 수호가 반가움을 감추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나 수호 씨랑 만나고 싶어요. 솔직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와, 내가 뭐 꼭두각시인가? 제이 씨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싫다고 하면 못 만나고? 수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수호 씨랑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근데 수호 씨랑 만나도 당분간 우리 육체적인 관계는 잠시 멈춰봤으면 해요. 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귀고 싶은데 그건 안 하자고? 왜? 수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수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수호 씨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우리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서길 원해요. 제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데? 수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나야 모르지. 우리 둘 다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호는 굉장히 고민이라도 된다는 듯 맥주잔을 들어 천천히 마시더군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못 잊은 거야? 그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그 사람은 이제 제 마음에 없어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수호는 맥주잔을 꽉 쥐며 깊이 생각하더군요. 그의 손가락이 잔을 감싸지는 모습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마침내 수호가 결심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뭐. 한번 만나보자. 저도 모르게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수호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이 좋아지고 있어요. 수호도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저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직 네 번째 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예상보다 빨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복잡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